네, 자, 제 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험번호 2, 그 다음에 1, 5개, 2입니다. 요게 저 다음 화면에 가면 그 바뀌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 주시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요 98회가 요 프로그램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바뀌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1187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데 A형, B형은 이론 시험 순서만 바뀐 것뿐이고 실무 시험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현금, 통화, 주화 지폐, 동전 지폐, 타임 발행 수표, 그 다음에 우편화증서. 이거는 뭐 지금 안 씁니다. 옛날엔 송금을 인터넷 안 될 때 우체국을 통해서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발행한 가계 수표라든가 또는 뭐 은행 자기압 수표 이런 거 다 현금으로 취급하는 거 맞죠?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이 있는 유가 증권으로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 자, 여기 단기간 사고 팔아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주식, 국채, 사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백만개미들 요즘 동학개미들 수시로 주식 사고 팔죠. 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여기 힌트는 이거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일단 되고요. 자, 그 다음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자, 상품을 사고 팔 때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하지만 요거는 상품이 아닌 것.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하면 상품이 아닌 뭐 차량 운반구, 토지, 건물 이런 거를 판매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 자, 정확한 설명이죠.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2월 되지 않는 계정 과목. 차기로 넘어간다. 차기 2월 이런 말 쓰죠. 차기 2월이 가능한 거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쓰다 남은 돈 내년에 또 써야죠. 건물,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우리가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 2월 항목입니다. 빚도 내년에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수한 자본도 내년에 그 자본이 이어지죠. 근데 차기 2월이 되지 않는 거는 뭐냐? 자, 수익과 비용 항목.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월급 준 거 내년에 야, 사무실에 돈 없으니까 다시 반납해 주래 이러진 않죠. 그 다음에 뭐 수도광열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한번 납부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수익도 마찬가지. 물건 팔아 생긴 이익 그걸로서 끝입니다. 그래서 요 수익과 비용은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걸로 기록은 하되 내년으로 차기로 넘어가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만 남은 것들을 내년으로 넘기고 요거는 당해년도 발생으로 전부 다 끝난다. 자, 그러면 앉는 거 비용을 찾으면 되죠. 잉여금은 요건 자본 항목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소모품비 이거는 비용이죠. 그래서 발생 올해로 끝나고 자, 여기 비용 수익이 들어있는데 근데 앞에 미지급 비용 그러면 미지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이 미지급금인데 비용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사무실 월세를 줘야 되는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요거 한 몇 달만 연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주기로 했어. 그러면 미지급 비용. 비용은 뭐? 임차료. 그러면 미지급 비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지 않은 거지,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부채로 본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요거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인데 임대료 수익이에요. 임대료. 그러면 아직 먼저 받은 거니까 계약금 형태로 자, 임대료를 미리 1년치 선불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선수금 형태가 됩니다. 선수금도 부채죠. 예, 선수임대료, 그래서 요거를 선수수익 이렇게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본 부채이기 때문에 차이로 이월되고, 만약에 헷갈린다. 아까 프로그램 설치했죠.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찾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 소모품비 엔터 치면 830번, 물론 500번 때도 있습니다.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요. 830번은. 다시 말해서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미지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도 헷갈리면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부채로 분류가 될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 자, 영업사원 여비교통비, 이거 사무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여비교통비, 계정공비, 저기등록 메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급여 당연히 들어가고요. 근데 영업사원이라 해야 됩니다. 공장 직원에 대한 급여는 그건 제조 원가가 돼요. 자, 영업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차가 낡아서 똥차가 돼가는 거죠. 자, 이것도 전부 다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근데 영업용 승용차 처분 손실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이게 분류가 뭐예요?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을 팔아서 생긴 손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업의 비용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요 판매비와 관리비 검색해서 보면 요 항목들 쭉 있습니다. 자, 요것도 거저먹기 문제고요. 4번이 정답이고, 자, 그다음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결산 시 A와 B 회계 처리로 맞는 것. A, 당기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차료.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거죠. 그러면 12월 31일 결산 시, 자, 돈은 내년에 주더라도 올해 비용은 올해 장부에 적어야 되는 게 회계 원칙입니다. 이게 발생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임차료 비용이 발생하니까 어느 쪽에? 차변에 임차료. 자, 차변에 임차료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거 부채의 성격이 되는 거죠. 미지급 비용. 이 비용은 임차료를 말하는 겁니다. 40만 원. 자, 됐고요. 그다음 B, 단기 지급된 비용 중 차기로 이월되는 보험료 10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를 이미 뭐 자동차 보험료 1년치 한꺼번에 내잖아요. 냈는데 결산시 기준으로 딱 보니까 10만 원은 내년도 거를 선불로 낸 거다. 그러면 원래 이거 지급할 때 분계는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뭐 현금 줬으면 현금이었죠. 근데 그중에 10만 원은 비용으로 보험료로 장부에 남아 있으면 엉터리 장부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빼요. 대변에 와서, 자, 여기다 밑에다 적겠습니다. 대변에 보험료 10만 원. 요거는 비용이 발생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은 뭐라고 하느냐? 자, 차기로 이월되는 보험료, 내년에 보험료를 미리 지급한 거죠. 선지급, 선급 비용.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 자, 그래서 A, 임차료 미지급 비용 40만 원, 그 다음 B, 선급 비용 10만 원, 보험료 10만 원. 요게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5번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합격률이 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비비꼬은 문제가 없어요. 자, 5번 문제.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 종류가 다른 하나. 결합관계 종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죠. 자, 거래의 종류, 결합관계 종류 뭐예요? 교환거래, 그 다음 손익거래, 그 다음 혼합거래. 요 세 가지가 있죠. 교환거래는 뭐냐? 자, 거래의 8요소.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자, 자산, 부채, 자본 증가 감소. 요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교환거래. 다시 말해서 수익 비용은 얘네는 왕따 시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놀아요.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한쪽에는 자산 부채가 있지만 어느 한쪽에는 비용 또는 수익이 하나라도 끼어 있다.
그러면 이건 사이좋게 노는 거니까 이거는 손익거래가 되고, 자, 얘가 들어가면 손익거래가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져서 동시에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 완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금 10만 원을 당좌이금 계좌에 입금하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고 당좌이금이 증가죠. 당좌이금 자산 증가. 현금이 나가서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요거는 교환거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비품이란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자,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부채가 되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수익 비용 없어요? 얘도 교환거래가 됩니다. 자, 4번 먼저 하겠습니다. 상품 10만 원을 구입, 상품이란 자산 증가, 그 대금과 운반비. 운반비는 비용이 아니죠. 매입할 때는 상품 가격에 더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10만 5천 원이 되겠죠. 자산 증가고요. 자, 그 대금과 운반비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상품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죠. 부채의 증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환거래입니다. 이것도. 근데 3번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를 돈 빌렸으면 이자 갚아야죠. 자, 조폭들한테 빌리면 신체 포기각서 적어야 되고요. 이자를 갚았다. 이자 비용이 발생. 요거고요. 현금을 지급하다. 현금이나 자산 감소. 요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다. 그럼 뭐예요? 손익거래죠. 그러면 얘는 손익거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교환거래인데 3번은 손익거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기초 자산가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냐?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400만 원 손실 본 것 같은데 또 추가 문제가 있어요. 단기 중 자본적 지출 금액이 2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요? 자본적 지출에 반대되는 개념이 수익적 지출이죠. 자, 수익적 지출은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자산에 더해 준다 그랬죠. 자, 요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앞에 이론 강의 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자산에 더해진다. 그러니까 총 자산가액은 그럼 1,200만 원이 되고요. 근데 유형 자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차량 운반구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 계획이 있어요. 얘는 빼야죠. 낡았으니까. 그러면 1,200에서 500 빼면 얼마예요? 700만 원입니다. 자, 장부가액은 700만 원인데 요거를 얼마에 팔았다? 600만 원에. 그러면 100만 원 싸게 판 겁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더한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비유동부채 가세요. 뭐 안 봐도 아시겠죠? 유동부채고요. 선수금도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자, 유동부채고요.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입니다. 미지급금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답은 4번 장기차입금인데 혹시 헷갈리면 자, 여기 계정과목이 조계등록 메뉴 가서 장기차입금 검색하면 비유동부채 딱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자, 받을러움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받을러움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증가는 어느 쪽? 차변에 증가를 적습니다. 감소는 대변이고요. 그러니까 받을러움이 증가하는 거래가 어느 거냐? 어음을 받았을 때 증가하겠죠. 근데 이 문제에 쉽게 나가진 않죠. 함정을 파놓습니다. 상품이 아닌 거를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상매매 거래가 아니면 그건 받을러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상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다. 갖고 있던 받을러움으로
줘버린 겁니다. 그럼 받을 어음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죠. 이건 대변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상품을 5만 원에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을 받은 겁니다. 상품 거래예요. 상매매.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 증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비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으로 2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건 어음을 발행하면 요거는 그렇다고 지급어음 아닙니다. 왜? 비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음 발행에 대한 지급어음 기입장의 기록은 하는데 뭘로 적냐? 미지급금으로 적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해당 없고요. 4번 비품을 5만 원, 장부금액 5만 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다, 어음으로 받았다. 요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 아니죠. 왜?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닌 거는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 근데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미수금으로, 요거는 미지급금, 요거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부채, 외상매입금 부채죠. 미지급 비용, 요거 비용자가 붙었다 그래서 비용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비용 맞습니다.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은 거, 그거 갚아야 될,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 맞습니다. 요거 반대되는 자산이 뭐예요? 선급금, 먼저 지급한 거, 계약금 우리가 먼저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단기 차입금, 부채 맞죠? 1년 이내 갚기로 해서 빌린 돈. 예수금, 이거 부채 맞죠? 직원들 월급 주면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회사 통장에 빼고 주죠. 자, 요거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 거고. 자, 요게 함정을 안 넣을 리가 없죠. 임차보증금 헷갈리시면요. 임차보증금. 자, 이번에 진짜 이 98회는 이 계정가공비 적용 등록 요거 가서 시험, 이런 시험 볼 때도 열어도 봐도 되니까. 자, 찾기 컨트롤 F 눌러서 임차보증금 클릭했더니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가 아니다. 자, 요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사무실을 빌릴 때 전세로 빌린 거예요, 사무실을. 그거를 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 근데 왜 자산이냐? 나갈 때 돌려받을 거잖아요.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그러니까 빌리는 입장에서, 전세금을 지불한 입장에서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채가 되겠죠, 그때는. 자, 어쨌거나 얘는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자, 총 700만 원이 나옵니다. 300, 400, 500, 600, 700 맞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자, 요거는 붕괴 문제입니다. 아래의 거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을 150만 원, 배송비 2,500원 별도 구매하고 현금으로 택배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를 제외한 요거는 현금으로 지불했고요.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요거 붕괴하면 차변에 뭐예요? 비품 되겠죠. 업무용이니까. 자, 150만 원 배송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 2,500원, 150만 2,500원. 그 다음 대변에 배송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 2,500원. 그 다음 나머지 컴퓨터 노트북 150만 원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미지급금이 되죠. 자, 얼마? 150만 원. 왜냐? 카드 회사에서 고지서가 나와서 대금 지불하면 그때는 미지급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물론 거래처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 비품 있습니다. 현금 있고요. 미지급금 있습니다. 뭐가? 복리후생비가. 이거 직원들한테 너네 추석 선물로 노트북 하나씩 준다면 뭐 좋은 회사인데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되고 이건 아닙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요 자본금 계정은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는. 자, 원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말 자본금이 1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본금은 얼마인가? 인출금 15만 원, 추가 출자액 25만 원, 총수익 70, 총비용 58만 원.
자, 자본금 계정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본금은 증가가 어디예요? 대변이죠. 감소는 차변입니다. 거래입할 요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기초자본금, 작년에 기말자본금이 넘어와서 기초자본금은 대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건 이거죠. 이게 얼마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기초자본금에 추가로 사장님이 개인회사니까 전산회계이급은 사장님이 사무실에 돈을 가져왔어요. 그럼 사장님 자본금은 사장님 돈이에요. 사장 돈입니다. 망해도 벌어도 지가 다 먹고 망해도 사장님이 망한 거지 직원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로 사장님이 돈 가져왔다 하면 자본금, 기초자본금에 얘는 더해줘야죠.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 25만 원. 그 다음 근데 사장님이 또 돈을 또 집에 급하다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인출액은 반대편 차변에 얼마? 15만 원. 그 다음 기말자본금이 12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비어있죠. 총수익 70에서 총비용 58만 원 빼면 12만 원이 순이익입니다. 이익 생기면 아까 사장님이 다 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더해줘야죠. 사장님 여기에 12만 원. 자, 기초에 추가 출자액 당기순이익 더하고 인출액 있으면 빼고 그리고 나머지가 기말자본금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는 기초는 오른쪽에 있는데 요거 1월 1일 되면 다시 얘가 1월 1일 기초자본금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차변 대변은 합계액이 같아야 되니까 135만 원이 되죠. 합계액이. 자, 여기도 135만 원. 그러면 요거 얼마예요? 37만 원 빼면 얼마예요? 98만 원. 얘가 기초자본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계산이 나옵니다. 자, 자본금 계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게 지금까지 11번까지 중에서 아마 가장 난해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이것도 제가 공식을 갖다 놨습니다. 문제는 이거고. 자, 12번 기초 상품 재고액이 53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76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이 6,700만 원, 매출 총이익이 470만 원이라면 상품 매출액은 상품 매출이 들어가 있는 공식을 딱 생각하세요. 상품 매출, 순매출. 요거를 구할 겁니다. 이게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 공식,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자, 요건 몰라요. 그럼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자, 매출원가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530만 원 플러스 매입액, 단기상품 매입액 6,700만 원, 6,700만 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76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12번 문제 매출원가가 자, 얼마예요? 12번 6,470만 원.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 여기에 6,470만 원. 자, 그래도 안 되죠. 왜? 매출 총액을 알아야 됩니다. 매출 총액 주어졌습니다. 470만 원이라면 470만 원. 자, 마이너스 이거죠. 그러면 순매출액은 요 마이너스 6,470만 원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두 개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자, 순매출액이 얼마가 나와요? 자, 6,94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 공식 알고 있으면 여기에 공식에 맞춰서 풀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단기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는 2만 원이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는 12만 원인 경우 단기에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인가? 단 전기 2월 뭐 미지급 임차료는 없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12월 기말에 12월 31일이죠. 되게
미지급 임차료 2만 원이고 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임차료 지급 못한 거,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적어준다 그랬죠.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임차료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 임차료 자 2만 원. 근데 돈이 없어서 주지는 못했어요. 내년에 줄 거야. 미지급 비용 2만 원 이렇게 결산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는 12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결산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재무제표 작성이 그 다음 되죠. 재무상태표도 만들고 얘는 재무상태표로 가요. 부채니까. 얘는 손익계산서로 가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쭉 비용이 왼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차료가 12만 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왜? 결산 정리 분개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니까. 그래서 얘까지 포함된 금액이 요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당기 지급한 임차료 얼마인가? 그러면 요거를 빼면 나머지는 이미 임차료가 지급된 거고 얘 2만 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럼 실제 지급한 거는 요 12만 원에서 2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 10만 원은 실제 요건 집주인한테 다 지불한 겁니다. 어느 정도 주면서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2만 원은 내년에 드릴게요 하면 주인도 오케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지급한 임차료는 10만 원이다. 자, 근데 요 미지급한 것까지 하면 손익계산서는 12만 원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요즘 들어서 수익과 비용이 이연 및 예상에 관련된 것들, 그걸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 취득 원가에서 차감되는 것. 재고자산 뭐예요? 지금 전산회계 2급에서는 주로 상품만 나오죠. 근데 전산회계 1급 넘어가면 공장 원가회계도 나오기 때문에 뭐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뭐 막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재고자산들은 매입하면서 들어간 재비용은 다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비용은 운반비, 뭐 보험료, 수수료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취득 원가에서 요거는 더해주는 거고 반대로 차감되는 건 뭐냐?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자, 운임, 매입할 때 들어간 운임은 아까 더해준다 그랬죠? 자, 이건 더해지는 거고. 운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입니다. 판매할 때 운반비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냥 운반비로.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요거는 자산에, 다시 어떤 자산,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에 더해준다는 거고, 매입 수수료 비용이지만 수수료는 어떻게?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상품에. 자, 그래서 얘는 더해주는 항목이고, 매입 할인. 어디서 보던 거죠? 순매입액 구할 때 공식.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어떻게 빼주죠? 차감. 순수한 매입액을 구할 때 매입 할인은 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되고, 혹시나 자, 찾기 메뉴 매입 할인 검색했더니 매입 할인 재고자산에 재고자산에 매입 할인이 있는데 차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요거 차감, 매입 할인도 차감. 이런 건 차감 항목으로 딱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 할인은 차감 항목이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게 좀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래의 결산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과부족액 100만 원이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요게 현금과부족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때 분개를 만약에 한다. 자, 차변, 대변 해서 현금 부족액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현금이 금고를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모자라. 그러면 누가 훔쳐가지 않은 이상에는 직원이 횡령하지 않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출을 해놓고 원이 장부에 안 적었던 거죠. 자, 그러면 현금이 나갔어. 그럼 장부에 지금이라도 적어야죠. 일단 현금 100만 원 모든 건 장부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금이 대변에 100만 원이 돈이 나간 건데
돈 나가는 원인을 몰라. 그러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 얘는 임시 계정이에요. 100만 원. 이렇게 일단 해두는 겁니다. 그래 놓고 원인을 찾아요. 근데 결산 시까지, 결산 과정에서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임시 계정이니까 결산되면 무조건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자, 얘는 무조건 대변으로 갑니다. 현금 과부족 100만 원. 자, 이렇게 없애주는데 그러면 얘는 차변 대변 서로 차감 성격이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원인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자, 돈이 나가는데 원인 모른다. 손실. 또는 차변이 비었어요.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잡손실. 이렇게 100만 원 적습니다. 만약에 정반대 상황이 됐다. 돈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부족이 아니고 과다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는데 대변이 비었어. 대변은 수익이 발생만 적으니까 그때는 잡이익. 반대 상황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잡손실, 이거 영업의 비용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은 줄어들죠. 당기순이익은 감소. 답은 이미 나왔네요. 다른 데는 감소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현금 과부족 얘는 차변 대변 툭 치면 결과론적으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잡손실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 얘는 현금이 대변에 있다는 건 자산이 어떻게? 감소가 되는 거죠. 자산이 감소. 재무상태표상 자산 감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퉁 치고 나니까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 카페에서 보시는 분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거기에 질문 많이 올리시는데 저는 이제 양쪽을 다 오가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도 답변을 잘 못하는데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셔서 여기에 그냥 간단한 회원가입 객관식 몇 개만 하면요. 등업 없습니다. 그 어떤 자료든 다 볼 수 있고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귀찮게 언제 등업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질문 답변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론 시험은 이거 98회는 무난히 아주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